불안과 동기, 대인관계에 대한 설리반의 연구는 점차 불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에게 있어서 불안은 개인이 자기의 경험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조성해 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설리반은 겉으로 드러난 환자들의 증상 밑에는 불안을 회피하고 처리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중반의 오스카라는 남자는 자신이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하는 만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는 청소년기 중반부터 그 문제와 실험해왔다. 그는 전에도 정신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몇 가지 다른 문제들과 증상들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심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성 문제에 있어서 그의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가족 역동에 대하여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그의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설리반은 이 환자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랐던 과거의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그때 오스카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지난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 첫날 밤 그들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다시 성적으로 접근했으나 그녀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입으로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고 그녀는 화를 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랄 섹스에 관련된 해묵은 정치적 갈등, 힘겨루기 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그의 요청을 굴복하라는 요구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섹스는 정치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와 관계없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와 자신 사이의 해묵은 성적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자 금세 우울해졌고 위축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전날 사무실에서 보았던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자신이 그 남자와 성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흥분이 될까? 그는 그 남자의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고 약간의 흥분을 느꼈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또는 자신이 여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정말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심하게 몰두하게 만들었다. 대인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기 위한 성적인 것과 다른 정신작용이었다. 면담에서 분석가와 오스카는 그가 전날 밤의 성적 접촉 후에 기분이 고양된 동시에 불안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여자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음날 아침에 오랄 섹스를 하자던 그의 요청을 회상해 보았을 때 그는 여자친구가 화를 낼 만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그가 그녀에게 오랄 섹스를 요구한 것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섹스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행위였다. 그는 그녀와의 친밀함에 불안해졌고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곤 했던 그 익숙한 갈등의 장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남녀 모두에 의해 흥분된다는 것과
남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성적인 상황을 상상할 때 약간의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러한 흥분을 통해 스스로를 고문하고 지금까지 늘상 경험했던 익숙한 혼돈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여자친구와 섹스를 하면서 그가 느낀 힘과 성취감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도발적인 요청을 함으로써 그는 그러한 친밀함과 힘있는 느낌이 가져오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동성애적 백일몽, 이것 또한 불안하긴 하지만 그로 하여금 다시 스스로를 연약하고 공손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에게 있어서 성은 동기적 요소라기보다는 친밀함과 거리, 새로움과 익숙함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수단이었다. 어째서 불안의 문제가 정신병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설리반은 불안이 자기를 형성하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병리를 구성한다는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설리반은 신프로이드 학파 혹은 컬처럴리스트, 문화주의자 이렇게 분류되는 여러 정치분석 학자들의 중에 한 분인데 어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대인관계 심리학을 창시한 분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쩌면 그 학자마다 이론의 결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 신프로이드 학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역동 이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드라이브 티어리 자체를 부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역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프로이드의 이론, 역동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원퍼슨 사이칼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 생물학이라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생물학 혹은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는, 신체를 기반으로 한 심리학이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칼러지라고, 생물학적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설리반이나 헤런 호나이나 또 어떤 에릭 프롬 이제 이런 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또 다른 분들 계속 공부할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역동 중심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의 동기가 역동에서 온다, 우리 신체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개념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그러면 우리 마음은 왜 움직이느냐, 이 동기 문제, 이 동기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 앵사이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앵사이티가 굉장히 큰 동기로 여기서 부각되는데, 그런데 프로이드가 봤던 앵사이티하고 여기서 설리반이 보는 앵사이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프로이드가 봤던 초기의 어떤 불안 이론은 우리의 리비도가, 억압되어 있는 리비도가 이게 발현되지 못하면 그 리비도 자체가 불안을 야기한다. 억압된 리비도가 불안으로 바뀐다는 초기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가 1920년대에 와서는 그 얘기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어떤 역동이 출현할 위험성이 감지될 때 불안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이론으로 나중에 바뀌죠. 그래서 어떤 과거에 자기에게 재난스러운 상황을 가져왔던 어떤 역동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 같은 역동이
다가오는 것 같은 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불안이 시그널 앵사이티가 발생해서 이 시그널 앵사이티 때문에 방어를 하게 돼, 디펜스를 하게 된다. 이런 그래서 신호불안 이론과 그의 신호불안 이론과 함께 그에 걸맞는 방어 이론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런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 이론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설리반에게 있어서 불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 사례에서 남녀 간의 관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성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오는 것이냐. 이 성적인 여러 판타시나 성적인 행동이나 성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느끼는 여러 정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할 때 이 대인관계 속에서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이라는 섹슈얼리티를 우리는 단순하게 성적 역동 때문에 본능적으로 성적 역동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만 볼 것인가.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우리에게 있는 동물적인 요소,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 이것을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과 사회 규범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심리적인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 봐서 근본적으로는 역동은 신체에서부터 발원하는 어떤 역동과 관련돼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설리반은 상호 우리 안에 우리의 성격, 캐릭터나 우리의 퍼스널리티 혹은 우리의 성격 혹은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 속에 있다. 대인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이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고유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개인 안에 셀프나 자기가 없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어쩌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셀프에 대한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생각까지 한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대적인 동서양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설리반이 주창한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불안 이론에서 우리 안에는 자기라 셀프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자기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것이 없다고 보는 이 이론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례에서 그 오스카는 결국은 이제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 또는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역동이라는 것을 좀 성적인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본다면 결국 어떤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라든가 내가 좀 힘센 존재라고 되고 싶은 욕구에 대한 그 방어가 이제 일어난 것 아닐까. 좀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역동 이론과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역동이라는 개념에만 좀 유연하게 본다면 좀 비슷한 메커니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19세기적으로 우리를 동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체로부터 발원한다는 얘기를 프로이드가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뇌과학이 이야기듯이 브레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성적 욕동은 어디서 온다고 봤냐면 우리의 여러 우리 신체의 부분들, 성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할 때 그 신체 부위,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들로부터 이런 욕동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른다고 봤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신체 부분에서 오는 거라고 봤던 건데, 그걸 신체 부분이라서 온다, 신체로부터 발원한다는 것만 그 이론을 제외시키고 나면 설리반의 이론과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것 때문에 그것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측면에서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어떤 행동, 성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어떤 면 그 소스가 이러한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원천적인 설명을 다를 뿐이지 실제 불안이 하나의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설리반의 이론과 프로이디언들의 이론을 우리가 또 대비해 보면서 공부를 하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불안에 대한 것이 그 맨 처음에 초기에 그런 어떤 불안에 대한 개념이 예, 리비도가 발현되지 못했을 때 예, 불안이 그게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와인을 콜크로 막아놨는데 와인을 너무 오래 두면 와인이 식초가 돼버린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액츄얼 이노시스라고 그래서 현실 신경증이라는 개념, 뭐 이런 성적 욕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크게 봐서는 초기에는 리비도가 발산되지 않음으로써 불안이 생겨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 억압된 리비도가 자동적으로 어떤 불안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프로이드의 이런 불안 이론이 나중에 시그널 앵사이티 이론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셜리반은 성적 공격성 욕동이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것과 부딪힐 때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드가 발현되지 못할 때 불안함이 여기서는 온다는 설리반의 이론은 이를 인정을 안 해요. 욕동 이론을. 네. 그러니까 이론. 근본적인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이디언들로 보면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심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실질적인 구조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메타포인데, 메타포가 마치 우리가 너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실적인 구조, 마치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이게 어쩌면 의인화된 거죠. 우리 마음 구조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 세 명의 조그만 사람이 있어서 이드라는 사람과 이고라는 사람과 슈퍼 이고가 있어서 서로 세 명이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심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설리반이나 이런 대인관계 이런 쪽에서 그 필요 없는 개념이라고 본 거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제외시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본 거라죠. 그 욕동 이론을 제외하고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게 그게 재밌을 거예요. 그럼 셜리반은 그러니까 신체로부터 지각될 때 그런 어떤 요인을 보는 건가요?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동기를 찾는 거예요. 대인 우리 관계, 대인 관계 관계 속에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프로이드식으로 우리 신체로부터 발현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사이키를 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신체로부터 발현한다고 본다면 개개인의 원 퍼슨 사이칼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설리반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셀프나 혹은 우리의 캐릭터나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성격 혹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대상과의 현실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셀프라는 것도 이런 대인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내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대인관계 속에서 동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 우리가 프리디스포지션도 가지고 있는 층이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외부 환경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래서 타고난 부분과 환경, 이 두 가지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타고난 부분 중심으로, 그 역동이론이 바로 타고난 부분 쪽을 더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리반은 이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환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과의 교류라고 해요.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기에 셀프나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누구나 공감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설리반의 독특한 설명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분의 설명을 조금 더 들으면서 우리가 또 디스커션을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